자, 암검진 입력하는 법도 2019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청구 시스템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청구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요 로그인부터 바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청구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제 더블 클릭 실행시키시면 이제 업그레이드 확인을 하고 바로 로그인 화면이 이렇게 뜨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가 뜨면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멀티플로 뜰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개인 공인인증서도 있고 다른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 우리가 공단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반드시 선택한 후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인증서 변경하는 거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증서의 만료 기간도 잘 확인하셔서 최소 뭐 1, 2주 이내에 인증서 꼭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고 인증서는 반드시 USB 같은데 하나 정도 다 잘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검진을 입력하기 위해서 앞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각각 결과 입력에서 암검진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 대상자 등록에서 등록자료 조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한 일자를 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 그리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소팅해서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개 입력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암 입력하고 싶으면 해당하는 환자의 암의 대상, 이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먼저 이제 문진표가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맨 좌측에 있는 네모난 곳에 숫자로 입력하면 돼요. 이걸 일일이 클릭하면 늦겠죠. 그래서 바로 입력할 때는 여러 번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 숫자만 누르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진표 등록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 여부 아니면 2, 예면 1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2번은 아니니까 2번을 누르고 체중 감소는 5kg 이상일 때만 반드시 2번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5kg 미만은 아니요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숫자 없다는 1, 있다는 2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거 3번은 모름이고요. 그래서 없으면 누르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있으면 이렇게 2번 그래서 본인인 경우에 2 이렇게 없으면 1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있는 경우 2,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환자는 암에 대한 본인 질환력과 자매에서 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주신 경우에 해당입니다. 없으면 1번, 있으면 2번. 그래서 2, 1, 1, 1. 빨리 입력하면 이렇게 되죠. 자, 기타에서는 먼저 암, 만약 기타암이 있는 경우에는 암의 진단명을 여기에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 또는 뭐 담도암 이렇게 요 위에 5대암에 해당되지 않는 암에 해당되는 가족력을 입력하는 칸인데요. 여기다 먼저 암을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담도암 이런 식으로 먼저 써주시고 엔터나 탭을 누르신 다음에 있다 없다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있으면 2 해당되는 환자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없는 경우니까 이 환자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을 누르면 기존에 입력한 게 다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되고 검사했던 것들 이걸 입력하시면 되고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빠르게 입력하면 이제 숫자만 누르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간암 관련 문항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 2 먼저 누르신 다음에 있으면 해당 하위 항목을 엔터키 번호를 누르시거나 엔터키를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위 용종이 있었다 그럴 땐 2번을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시면 되는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탭키를 누르거나 엔터키를 누르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대장 항문 질환에서도 만약 폴립이 있었다면 2번 누르고 해당하는 하위 숫자를 누르시고 엔터나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없는 경우니까 다시 고칠게요. 1 하면 없어지죠. 기존에 입력했던 것도 1번을 바꾸는 순간 체크가 다 해제가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제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관련 문항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초경 날짜, 그러니까 초경이 있었으면 대개는 1이니까 1하고 숫자를 입력하는데 이지스와 다른 점은 이지스는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넘어갔죠. 여기서는 엔터나 탭키를 누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폐경 나이도 있음 하고 폐경이면 나이를 입력을 하고 이것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안 보고 입력하시는 분들은 이지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조금 많이 오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눌러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10번부터 14번까지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번호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고 반드시 여기서는 저장을 꼭 눌러 드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진 결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3대암, 위암하고 그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위암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조영술 검사가 앞에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시경 검사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조영술 검사 이상에 있는 경우에 내시경 검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내시경 검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영 검사가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입력하기가 되게 쉬워요. 처음 입력하시는 분들 요거를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요 탭을 위 내시경 검사를 클릭해서 여기에 위 내시경 검사가 파란색으로 반전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뭐 다 아시니까 해당 소견을 입력하시고 이 환자는 뭐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할게요. 이상 소견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상 없다고 하고 입력 날짜, 검진 일자, 조직 검사 안 한 경우니까 미시행, 판정 일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검진 장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판정 구분이 있죠. 그래서 판정 구분은 1번, 그 다음에 공고사항. 이것도 판정 소견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만든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조영술 검사 판정하고 위내시경 검사 판정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1번 누르시면 조영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제하고 위내시경 검사에 해당되는 판정 소견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선택을 눌러야 반영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됐고 검사의사 체크하시고 검사의사 판정의사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입력하셨으면 여기서 각각 암마다 반드시 저장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 누르는 걸 추천드려요. 예, 간혹 이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입력하고 다른 검사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단에선 각각 입력하고 저장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검 완료가 뜨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판정 소견을 권고사항을 입력 안 하고 저장을 누르면 1차 검진처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죠. 또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반드시 저장을 누르고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위암은 끝난 겁니다. 대장암은 이제 분변 자멸 검사니까 입력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2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음성 양성을 먼저 판정을 해주시고 음성, 그 다음에 숫자, 정량 검사이기 때문에 해당 정량 수치를 적어주시고 참고치를 적어주시고 이것도 일일이 적어줘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참 무식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판정 구분을 누르시고 없으면 6번 누르시고 공고사항을 누르시고 지금 제가 엔터나 탭키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검사 판정부터 검사 방법부터 공고사항으로 흘렀죠. 근데 이제 마우스로 누르면 이거부터 먼저 누르셔도 돼요. 자, 검진 일자 선택해 주시고 판정 일자 또 선택해 주시고 검진 장소 내원 판정의사 다 됐죠. 그럼 이제 일단 제가 저장은 누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눌렀죠?
요 에러가 안 뜨네요. 위암, 문진표, 위암. 상당료가 포함되어 있고 판정일자, 검진일자가 틀렸네. 검진일자가 10일. 요거에 이상하다 했어요. 자, 요걸 누르고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오류가 떠야 되는데,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검진일자가 1월 10일이고 검사의사가 저고, 그 다음에 대장암도 검진일자가 이럴 경우에 여기서 삭감 발생이라 뜬다고 요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읽어보면 상담료 별도 인정 비적용 삭감. 왜 이게 뜨냐면 이게 이제 문의사항이 많아서 말씀드린 건데, 위암의 검사일자랑 판정의사, 검사의사, 그 다음에 대장암의 그 검사일자랑 그 판정의사, 요게 동일한 경우에는 상담료가 한 가지만 인정이 되죠. 이걸 반드시 미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죠. 유방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미리 알면 사실은 그 상담 비용 그거를 미적용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 같은 날짜, 물론 다른 날짜면 포함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위암 검진 일자가 1월 3일이고 대장암 검진 일자가 1월 11일이다. 비록 같은 의사라고 해도 판정의사가 같아도 상담료는 포함으로 하시면 돼요. 각각 인정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방암. 유방암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그 주의를 요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양측하고 편측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침 이 환자는 이제 유방암 수술한 환자라서 이제 편측 검사, 오른쪽 왼쪽을 절제한 환자로서 편측이에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검사 방법 보통은 이제 1번이나 2번이겠죠. 저희가 이제 CR이나 직접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의원은, 그래서 저희는 2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실질 분포량을 판독된 실질 분포량을 선택해 주시고, 이 환자는 이제 2번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정 소견, 요건 반드시 유방 촬영 그 검진 판독기로부터, 외부 판독기로부터 받은 걸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판독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숫자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입력하면 안 되고요. 01부터 1번, 10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 이상 소견 없는 경우니까 0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판정이 끝났으면 여기서 ESC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이제 판정 구분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이상 소견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이 아니에요. 여기 좀 에러가 있는데, 판정 구분 여기 이상 소견 없음 이렇게 간혹 여기로 탭 포커스가 가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환자는 이제 암이 기존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기존 유방암 환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체크해 주셔도 되고, 기존 유방암으로 이렇게 판정한 환자는 반드시 여기다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권고 사항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선택. 만약에 여기다가 멘트를 추가하고 싶다, 바로 적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이제 기존 유방암 수술 환자로 좌측 유방 절제술 후 상태입니다. 촬영 검사상 미절제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있는 우측 유방 촬영 검사상 정상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고치셔도 되고요. 또는 말씀드렸지만 검진 기준 관리, 그 다음에 소견 및 조치 코드 관리 있죠. 여기서 이제 유방암을 선택을 하고 행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 더블 클릭, 이렇게 소견, 이렇게 좌측 유방 절제술 상태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동일한 판정에 대해서 나중에 그 암 검진할 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권고사항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전체 보기를 누르셔야 돼요.
찾기가 되게 어렵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추가되도록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소견 및 조치사항.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불편하게. 이렇게 저장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판정 다 했죠. 그럼 검진일자 마찬가지로 1월 11일. 아이고, 선택이 잘 안 되죠. 자, 검진 장소 내원.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 판정 의사를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정 의사의 면허번호를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판정 의사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판정 일자 선택하고, 자, 판정 의사는 저겠죠? 그래서 실제로 판독한 의사와 판정 의사. 판독 의사는 반드시 영상의학회 전문의, 판독의 면허번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저장. 됐죠? 빨간색 뭘까요? 요걸 찾으시면 대단한 건데. 자, 또 나왔죠. 상담료 별도 인정 비용.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기 상담료 포함 여부 미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진일자가 같고 판독 의사가 같다. 그러면 검진은 하나만, 맨 앞에 있는 거 또는 뭐 아무거나 선택해서 똑같으니까 하나만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위암이 만약에 여기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장암은 미포함, 유방암도 미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위치가 다르니까 이 상담료를 놓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료 이 부분만 주의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진하고 각각 검진을 다 입력했을 때 점검 완료 이렇게 끝나면 입력이 성공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이후부터 이제 출력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진표, 그 다음 위암, 대장암, 유방암 그렇게 입력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 드리자면 이제 대장암 암 검진도 이 검진 대상자 등록자료 조회부터 대상을 눌러서 입력을 선택을 하시고 문진표 입력, 저장, 그 다음에 위암에서는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로 선택해서 입력하고 암 검진이 동일 날짜, 동일 판정 의사라고 한다면 상담료는 하나만 포함, 나머지는 미포함. 그렇게 해서 각각의 암 결과를 입력하고 판정 기록까지 넣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각각의 암 입력할 때마다 저장을 누르시라는 거, 이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에 준해서 암 검진 입력하는 거 요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